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후기 어느 시골 고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4월 어느 날 유씨댁 마당에서 유씨 아가씨와 이만복 총각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유씨댁으로 모여들어 축하하는 가운데 신랑 이만복은 아침부터 입이 쉴 새가 없었죠. 아이고, 주례 어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을 받으실 때는 손을 이렇게 모으셔야 합니다. 주례를 맡은 마을 훈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만복을 바라봤습니다. 혼례식에서 신랑이 주례에게 훈수를 두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저 친구 혼례날부터 저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유신의 딸이 고생 좀 하겠구먼. 마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만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 가만히 있어라. 신랑 어머니가 나직하게 타이르자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죠. 어머니, 저기 보세요. 저 꽃 장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재수가 없을 텐데 누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시작이네. 신랑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평소에도 이만복은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간섭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례식 내내 이것저것 신경 쓰는 신랑의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정겨웠거든요. 저 양반 참 별나긴 하네. 그래도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구먼. 한편 빨간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앉아있던 유씨 아가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참 말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다정해 보이는걸요. 유씨 아가씨는 어려서부터 말이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사였지만 이만복이라는 사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말이 많은 것도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만복이 뭔가를 볼 때마다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릴 차례입니다. 주례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이 마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만복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아씨, 고개를 조금만 더 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의에 맞습니다. 유씨 아가씨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신랑을 처음 보는지라 모두들 재미있어 했죠. 저런 신부한테까지 훈수를 두네. 그래도 신부가 순해서 다행이지. 하지만 유씨 아가씨의 아버지인 유진사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사위되는 자가 저렇게 말이 많으니 어쩌나.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인 유씨 부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딸아이 괜찮을까요? 보아하니 앞으로 이것저것 간섭이 심할 텐데. 실제로 이만복의 행동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혼례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만복의 훈수는 그치지 않았어요. 저기 상 다리가 흔들리는데 누가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촛불이 기울어졌네요. 똑바로 세워주세요. 아, 저게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쫓아내 주시지요. 급기야 마을에서 제일 성격이 급한 김씨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 양반 혼례식이니까 가만히 좀 있으시지요. 그러자 이만복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려야. 유씨 아가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참 특이하다. 그런데 나랑은 잘 맞겠구나 생각했지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 이제야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이만복의 입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씨, 저 촛불이 너무 밝습니다. 심지를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서방님. 유씨 아가씨가 순순히 촛불을 줄이자 이만복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훨씬 좋습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아프거든요. 아, 그리고 저 이불도 좀 펴주시겠습니까? 주름이 생겨 있네요. 그래도 우리 첫날이니 앞날을 기원하며 구겨진 곳 없이 쫙 펴서 좋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이불을 정성스럽게 펴자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아씨가 하시니 깔끔합니다. 제가 하면 이렇게 곱게 안 됩니다. 이것도 능력이지요. 유씨 아가씨는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말이 많기는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서방님께서는 참 꼼꼼하시네요. 아무래도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신경 쓰는 버릇이 있어서요. 혹시 거슬리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좋습니다. 저처럼 덤벙거리는 사람에게는 서방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이만복은 아내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훈수를 귀찮아했는데 유씨 아가씨만큼은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릴 텐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네, 서방님. 잘 듣겠습니다. 하지만 유씨 아가씨는 궁금했어요. 혼례식 때 보인 서방님의 불안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서방님,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아까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던데. 그러자 이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긴장해서 그랬나 보오. 첫날 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이만복은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장사도 해봤고 농사도 지어봤다고 했습니다. 유씨 아가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남편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지요? 그래도 아씨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십시오. 제가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혼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씨 부인은 이제 이만복의 부인이 되어 시댁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다행히 좋은 분이셨고 남편 이만복도 말은 많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만복의 훈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부인, 밥을 짓을 때는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부인, 빨래를 할 때는 잿물을 이렇게 써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만복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조언이 나왔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유씨 부인은 혼자서 오일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인, 장터에서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서 비싼 값을 부르는 장돌뱅이들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만복이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어요. 알겠습니다, 서방님. 유씨 부인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아가씨. 이런 좋은 물건은 흔히 볼 수 없어요. 한 장돌뱅이가 반짝이는 놀이개를 내보였어요.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금으로 만든 놀이개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은선양도 받아야 하는데 부인이 워낙 고우시니 은 한 양만 받겠습니다. 은 한 양이면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놀이개가 정말 예뻐 보였거든요. 정말 진짜 금인가요? 아가씨, 이 눈을 보세요. 제가 거짓말쟁이 같아 보입니까? 이건 진짜 궁궐에서 나온 물건이에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면 은 2냥, 3냥도 받을 거예요. 장돌뱅이의 말이 그럴듯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참 예쁘다, 고급스럽다 하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장돌뱅이의 말이 그럴듯했어요. 유씨 부인은 망설였지만 결국 놀이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만복에게 보여줬어요. 서방님, 제가 좋은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부인, 이걸 얼마에 사셨습니까? 은 1냥요. 원래는 은 선양 받을 물건인데 제가 고와서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만복이 놀이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부인, 이건 가짜입니다. 예, 가짜라니요? 이건 금이 아니라 노쇠에 금칠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벌써 금칠이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었어요. 놀이개 모서리에서 금칠이 벗겨져 안에 노쇠가 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꾼들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방님, 죄송해요.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 1냥이면 1달 동안 쓸 돈이었는데 그걸 가짜 물건에 써버린 거예요. 그날 밤 유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말만 안 들었더라면, 서방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도 유씨 부인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유씨네 며느리도 당했구먼. 새댁이 순해서 당한 거지. 그때부터 유씨 부인은 뭘 하든 조심스러워졌어요. 서방님이 하는 말을 더 잘 듣게 되었고 혼자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만복의 말을 먼저 들었어요. 한 번 실수한 것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이만복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사기당한 것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또 다른 일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역시 내가 잘 챙겨줘야 해. 부인은 너무 순해서 사람들이 속이려고 들면 속아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장터에서 사기당한 일이 있은 후 이만복의 훈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이만복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조언과 지적이 나왔어요. 부인, 밥솥에 물이 너무 많아요. 부인, 바느질할 때는 이런 바늘을 써야 해요. 부인, 빨래 넣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밥 한 끼 짓는 동안에도 이만복의 지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처음엔 참고 들었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유씨 부인이 홀로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인, 잿물을 너무 많이 쓰시네요. 부인, 비비는 것도 너무 세게 하시면 옷이 상해요. 부인, 그렇게 널면 안 돼요. 옷이 늘어납니다. 그 순간 유씨 부인의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방님, 그럼 서방님이 직접 하세요. 유씨 부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이만복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도와주시려면 직접 하셔요.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유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이만복은 당황했어요. 아내가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부인을 위해서요?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또 속아 넘어갈까봐 무서우신 거 아닌가요? 이만복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거든요. 서방님,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서방님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이만복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이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인을 인형 취급했나? 다음 날 아침 이만복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제가 너무 간섭이 심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그 나물은. 아, 죄송합니다. 부인, 저기 보세요. 아, 아니에요. 이만복이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계속 생겼어요. 하루는 이만복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부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솥 뚜껑을 자꾸 열어보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씨 부인이 밥을 하면서 뚜껑을 몇 번 열어봤는데 밥이 설게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만복의 말이 옳았거든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만복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부인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유씨 부인은 깨달았어요. 서방님의 간섭이 정말 자신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더 커졌어요. 서방님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씨 부인은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박씨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만복은 바깥일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예전부터 이만복 집안과 가까이 지내며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유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이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걸까요? 박씨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사실 깊은 사연이 있긴 하지. 사연이요? 만복이가 10살 때였다. 그때 만복이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약값을 구하기가 어려웠어. 박씨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만복이 아버지가 품팔이를 해서 겨우겨우 은 2냥을 모았는데 일이 바빠서 장에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만복이 어머니가 대신 가서 약초를 사오기로 했단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신신당부했어. 이 돈은 몇 달 동안 모은 거니까 꼭 좋은 약초를 사오시오.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속지 마시오 하고 말이야.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장에서 한 약재상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같이 보였대. 이 약초는 할머니 병에 딱 맞는 약이고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거예요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사신 건가요? 그래, 은 2냥을 다 주고 샀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들풀이었단다. 아무 약 효과도 없는 풀뿌리를 비싸게 판 거야. 유씨 부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는 약을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 돈도 없고 다시 모을 시간도 없었거든. 만복이 아버지는 그 일로 어머니를 무척 탓했단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속았냐고 말이야. 그래서 만복이 어머니는 그 일로 평생 자책하며 사셨어. 그리고 만복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단다. 그때 같이 장에 갔는데 자기가 좀 더 똑똑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유씨 부인은 이제야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복이는 평생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야. 특히 너처럼 착하고 순한 사람을 보면 더욱 그렇지. 바로 그때 이만복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부인, 저 왔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방 안에는 이만복과 유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서방님, 박씨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서방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요. 이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 서방님께서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만복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부인, 저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라도 조금 더 알았다면,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하고 말이죠. 어머니는 평생 자책하며 사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계속 탓하셨어요. 이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어머니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또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서방님, 그건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유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서방님은 어린아이셨잖아요.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어른들의 일을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기꾼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방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이제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어요. 이만복의 마음이 조금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부인, 앞으로 제가 너무 간섭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서방님. 그리고 서방님도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후, 유씨 부인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방님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도 조금씩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겠어. 어느 날 아침 유씨 부인은 조용히 결심했어요. 서방님, 오늘 장터에 가서 된장을 사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또. 이만복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유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서방님,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이만복은 불안했지만 아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유씨 부인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했어요. 된장 파는 곳에서도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가격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된장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 이 된장은 언제 담그신 거예요? 작년 가을에 담갔지. 맛도 좋고 색깔도 진하니 좋을 거야. 오, 그래요? 보아하니 정말 좋네요. 이걸로 전부. 유씨 부인은 잠시 아차 했어요.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 말라는 서방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아, 제가 봐둔 한 군데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된장이 제일 맛있어. 유씨 부인이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곳들도 둘러봤지요. 정말로 색도 더 진하고 같은 값인데 넉넉하게 더 퍼주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씨 부인을 잡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 이것 좀 보시오. 이 자개함이 물 건너 온 것이오. 다른 곳에선 절대 볼 수 없는데 이거 한번 구경만이라도 하시오. 유씨 부인은 홀린 듯 그곳을 바라봤어요. 정말 궁중에서나 볼 듯한 고급스런 작은 자개함이었어요. 어머, 예뻐라. 근데 이거 진짜 자개 맞나요? 뭔가. 에이, 진짜지. 이게 원래는 열량인데 주인을 찾은 것 같으니까 특별히 반으로 깎아주겠소. 평소 같으면 두 말도 더 안 들어보고 샀을 유씨 부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 아닙니다. 나중에 서방이랑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향했어요.
서방님 다녀왔습니다. 부인, 어떠셨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된장도 좋은 걸로 샀고요. 이만복이 된장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 된장이네요. 부인이 혼자서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셨어요? 네, 서방님. 이만복은 신기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이웃집 잔치에 쓸 떡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부인, 떡을 만드실 때는 이만복이 훈수를 두려고 했지만 유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서방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되면 그때 도움을 청할게요. 유씨 부인은 차근차근 떡을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불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떡이 조금 타기도 하고 간이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다시 해보고 맛을 보면서 간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만복은 옆에서 보면서 여러 번 입을 열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서방님, 맛 좀 봐주세요. 이만복이 떡을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이만복은 감탄했어요. 아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떡을 받아본 이웃들도 크게 칭찬했어요. 며느리 손맛이 정말 좋구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니 부인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 후로도 홀로 하나씩 도전해 나갔습니다. 바느질도 혼자서 해보고, 김치도 혼자서 담가보고, 장사도 혼자서 해봤어요.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김치가 너무 짜거나, 바느질이 삐뚤어지거나, 장사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은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인. 다음에는 더 잘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잘하셨어요.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고마웠어요. 그리고 자신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부인,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여요. 서방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서방님이 미리 답을 정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만복도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부인, 저도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인이 혼자서도 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서방님도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유씨 부인이 혼자서도 많은 일들을 잘 해내자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참 똑똑하네. 이만복이가 복받았어. 순두부처럼 순에 터진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 야무지대. 이런 칭찬을 듣자 이만복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마치 아내의 능력을 새로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어느 날 장터에서 이만복은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만복아, 내 부인이 만든 떡이 소문났어. 아, 그래. 우리 부인이 열심히 하긴 해. 그런데 신기하네. 처음에는 너가 이것저것 다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으면서 친구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혼례 때부터 내가 얼마나 간섭했는데. 그때는 내 부인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 이만복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그때는, 아, 알겠다. 사실은 내 부인이 원래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간섭해서 못하는 것처럼 보인 거구나. 친구들이 웃으며 말하자 이만복은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이 아내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말하는 게 싫었거든요. 무슨 소리를,
원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인데 다들 왜 그래? 이만복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인이 장터에 장을 보러 와서 남편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서방님? 친구들이 어색해하며 자리를 떴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서방님이 가르쳐 주신 건가요?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떡 만드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모든 게 서방님 덕분인가요? 이만복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체면을 세우려고 한 말이었는데 아내에게 들켜버린 거였습니다. 부인, 제가 잠깐 체면 때문에. 서방님,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부인, 저는 정말 인정해요. 부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세요? 이만복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했을 때 우리 부인이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르쳐줘서 잘한다가 아니라요. 부인, 저도 서방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간섭이 심해서 답답했지만 지금은 서방님이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서방님이 자랑스러워요. 이만복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서방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서방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슬퍼요.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인이 장부를 꺼냈어요. 서방님,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떡 장사 장부를 보세요. 거기에는 매출과 지출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모든 기록이 이만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 이름으로 하셨어요? 서방님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이만복 댁떡이 맛있다고 듣고 싶었고요. 제가 잘하는 것도 결국 서방님이 좋은 남편이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만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은 체면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내는 진심으로 자신을 세워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인,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체면보다는 진심이 더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만복과 부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만복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부인, 이웃집에서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네요, 서방님. 부인도 뭔가를 결정할 때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서방님, 떡 주문이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방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무엇이든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게를 내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이만복 떡집과 경쟁이 될 만한 곳이었어요. 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만복은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떡 장사는 위험하다고 했잖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떡을 개발해 볼까요? 호박떡은 어떨까요? 요즘 호박이 많이 나니까 재료도 구하기 쉽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호박을 구해 올게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호박떡은 마을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다른 떡집과는 차별화된 맛과 모양 때문에 손님들이 더욱 많이 찾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함께 하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방님. 그런데 이때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장사가 안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서방님, 우리가 떡을 더 싸게 팔면 어떨까요? 원가만큼만 받고 팔 수 있도록요. 어려운 사람들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수익을 줄겠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떡값을 낮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만복이네 떡 덕분에 아이들이 이거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방님, 요즘 우리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부인. 이제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생각하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제가 예전에는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했나 봐요. 서방님도 걱정이 많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훨씬 편해요. 저도요, 서방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어요.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듣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는 관계가 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유씨네 부부 정말 보기 좋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만복과 유씨 부인의 떡집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오늘도 그 많은 떡을 다 팔았네요. 네, 서방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저 부부 보면 정말 보기 좋아.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봐. 처음에는 이만복이가 말만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네. 며느리도 처음에는 그냥 순한 줄만 알았는데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어느 날 옆 마을에서 혼례를 앞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만복과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뭘 가르쳐 드릴 게 있겠어요? 저희도 그냥 평범한 부부인데. 하지만 젊은 부부는 간절했어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해요. 이만복 부부처럼 살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갈등했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만복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순종하기만 했어요. 그것도 진짜 소통이 아니었어요. 유씨 부인이 덧붙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게 진짜 소통이에요. 젊은 부부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뿌듯했어요.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서방님. 제가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분은 참 말이 많으시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였어요. 정말요? 네, 그때부터 직감했나 봐요. 부인, 저는 지금도 말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괜찮아요, 서방님. 이제는 그 말들이 모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이만복, 유씨네 며느리, 깨어있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원님께서 자네들 가게를 마을 사업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네. 저희 가게를요? 그래, 좋은 부부가 만든 좋은 떡 때문에
옆 고을에서도 온다고 말이야.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네. 열량이야. 그렇게 지원금도 받은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더 큰 가게를 차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짜로 떡을 나누어 주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부인, 정말 신기해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네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니 하늘에서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몇 년이 더 지나고 두 사람에게는 귀여운 아이들도 생겼어요.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글쎄다, 어머니께 물어봐라.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 참 많으신데 왜 싫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말이 모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이야.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잘 들으세요? 당연하지. 어머니 말씀이 항상 옳거든. 아이들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부인이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 참 복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부인.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는 서방님 말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서방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허전해요. 저도요, 부인. 부인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루가 끝나지 않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젊을 때는 갈등도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진짜 부부가 된 거예요. 부인, 다음 생에도 부인과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서방님. 그때도 서방님은 말이 많으실 건가요? 아마도요. 그럼 부인은 또 제 말을 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내요. 좋은 생각이네요, 부인. 이렇게 해서 말 많은 서방과 귀 얇은 아씨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고 그 사랑은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가화만 사성이라고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추고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지요. 이만복과 부인이 바로 그런 부부였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은 말만 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부부란 이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평생을 같이 걸어가는 사이 말입니다.